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경북 동해안 지역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3도, 구미 27.9도, 안동 27.2도, 포항 2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경북 내륙에는 밤부터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고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에 머무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대구 최초의 메르스 확진자인 공무원 김 씨 가족 4명 모두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생활한 가족이 음성으로 나왔다 해도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장모와 처남 등 4명은 1차 검사에 이어서 2차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를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그 잠복기 상태에서는 가래나 침이나 이런 것에 바이러스가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 간 것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김 씨는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2, 3일 앞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격리되기 전까지 사흘에서 엿새 동안 가족들이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미 감염이 됐다면 빠르면 16일, 늦으면 24일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의심 증상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밀접 접촉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과 추가 환자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 5명과 교직원 1명을 격리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격리자로 지정됐거나 38도 이상 고열자, 메르스 관련 병원에 다녀온 학생 53명은 등교 중지 조치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등교 때 체온 검사와 손소독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90가구에 1인 가구 40만 9천 원, 2인 가구 69만 6천 원, 3인 가구 90만 1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생계 지원 이외에도 격리자와 하루 2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 김 씨가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 방문했던 목욕탕 이용자 중 김 씨와 같은 시간에 이용했던 6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2명을 찾아내 자가격리했지만 나머지 30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다녀간 이후 목욕탕을 찾았던 204명 가운데 130명을 찾아내 능동 감시 중이고 나머지 이용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김 씨와 관련해 대구시는 105명을 자가격리했고 245명을 능동 감시하는 등 모두 6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7일 구미와 안동, 포항, 경주 4개 도시 19개 시험장에서 13,300여 명이 응시할 공무원 시험의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마스크 8,800개, 손세정제 250개와 체온계 100개 등을 준비하고 시험장마다 의료용 부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오는 26일부터 18일 동안 열릴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대구시와 딤프 사무국은 메르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대구에서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은 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그대로 진행한다며 행사 장소마다 열 감지기와 손소독 제품을 구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과 독일, 영국, 체코, 중국 등 5개 외국 공연팀들도
딤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딤프 상무국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 메르스 감염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표시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철강업계가 불황 속에서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철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철강 부분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 지분을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하고 호주 광산 매각 등을 통해 3조 원의 현금 유동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본원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월 포항 공장의 철근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오는 9월 말까지 특수강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 현대 하이스코와 완전 합병해 자동차 소재 전문 철강사로 경쟁력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최근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 매각과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는 등 후판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따라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6개월여 만에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철근 그리고 후판 업체의 라인 폐쇄, 유가 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량 감소로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의 기업 구조 개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 특히 협력업체로 확산될 염려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 업체가 포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철강업계의 강도 높은 생존 전략이 포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사무관 K씨가 부하 직원 10여 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빌린 뒤 수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권영진 시장이 K씨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동료 공무원과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권영진 시장은 K 사무관을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우박 피해가 발생한 영주 지역의 과수원을 찾아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가뭄 피해 현장인 영주시 문수면을 찾아 가뭄 극복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